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28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도은입니다. 오늘 아침에 코인 이야기 많이 하시네요. 비트코인 지금 여러분 사실 그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어제 저희 이제 엄마가 저녁 때 뉴스를 보시다가 저를 막 다급히 부르시는 거예요. 도은아, 너도 비트코인 있니? 라고 저에게 이제 물어보시는데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눈빛. 예. 없습니다. 예, 없다라고 없어라고 대답을 했는데 굉장히 그 다음엔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대단합니다. 자, 현기증 난다라는 정영재님, 예,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고요. 예, 방송 나가고 있죠. 자, 코인이 엄청나게 올랐고요. 뉴욕 증시 상황은 혼조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다우가 살짝 좀 주춤했지만 다른 지수는 다시 한번 초록불을 이내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월가의 소식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얘기부터 하고 싶은데 대단합니다. 아니 저도 어제 저희가 이제 장중에 55,000달러 돌파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57,000달러를 또 장중에 돌파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뉴욕 증시 속에서 이제 코인도 약간 이제 종목처럼 항상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 있으니까 자주 언급하곤 하는데 대단합니다. 예. 지금 현재 코인 가격 비트코인 기준으로 56,800달러를 넘어선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 코인 투자에 대한 관심 많이들 있으실 텐데 그 전망이 계속해서 더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고 하죠. 그 상향 조정의 배경이 지금 상황에서 그 코인 가격에 가장 좀 바투 있는 이벤트가 4월에 이제 반감기 이슈가 있는데 그때마다 뭐 700% 올랐다, 뭐 1000% 올랐다, 뭐 이런 통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4차 반감기를 맞이하기 전에 이러한 코인 시장의 움직임이 과연 어떨지. 다들 이렇게 뭔가 열정이 넘치는 그러한 투자 분위기가 있을 때가 과열될 때가 고점이다라고는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예.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코인 시장, 뭐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죠. 일단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언젠간 폭락하면 사세요. 현물 ETF 나오자마자 날아갔다가 왔다. 그러니까 저도 요때 이제 막 47,000 막 나오면서 45,000 깨지고 뭐 이러면은 한번 조금 살짝 접근을 해볼까 싶었는데 또 그때 당시 되면은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또 우려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또 그때는 기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인 축하드리고요. 자, 이어서는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동향. 코인이 더 중요했어요. 코인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이 시총 3위인 엔비디아보다 시총이 더 큽니다. 2021년 11월 이후에 최고치를 돌파했는데 시총이 2조 달러를 넘어섰어요. 예. 2조 달러. 대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애플 뭐 이런 종목들보다 그 다음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가상화폐 시총 전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비트코인이. 그래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전체 코인에 대한 기대감을 더 불러일으키는 모습이었고요. 비트코인만 올라간 게 아니라 이더리움, 시총 2위인 이더리움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40% 넘게 또 시총도 증가한 이더리움. 삼성전자보다 이더리움의 시총이 더 크다. 항상 이렇게 또 비교를 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자, 코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주식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0.25% 소폭 하락했지만 S&P 500 0.17%, 나스닥이 0.37%, 그리고 어제 이제 권동우 부장과 함께 중소형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러셀 2000 지수가 1.3%대 올랐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오르지 말았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가죠. 유가가 다시 한번 1%대 상승을 하면서 WTI 기준으로 78달러 선을 넘어섰다. 그리고 10년물 국제금리도 다시금 4.3을 재돌파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뉴욕 증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PC 가격 지수 발표가 곧 예정이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좀 관망세, 최고치를 경신하고 나서의 관망세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나오게 될지에 대한 예상을 과연 뛰어넘을지, 그러니까 뛰어넘는다라는 거는 조금 더 물가가 위에 있을지 아니면 예상치를 하회하는 움직임을 보일지는 또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JP모건 제미 다이먼 회장이 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제 시장의 예상보다 금리가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올해만 이제 좀 근시안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항상 실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나섰고요. 그리고 발표됐었던 경제지표 가운데 1월 내구재 주문, 내구재 수주 3년 이상 사용 가능한 제품을 기준으로 하죠. 요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그러니까 1월 수치가 직전월 12월 대비해서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67억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또 월가에서 예상했었던 게 5.0% 감소보다 더 큰 폭의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보잉의 수주가 12월에 몰렸고 1월에 좀 크게 줄어들면서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비 관련해서도 좀 계절성이 좀 있었고 이 수주 관련해서도 12월에 좀 많았으니까 요거 대비해서 좀 1월에 크게 줄어든 부분이 지표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라고 해서 운송 장비를 제외한 내구재 수주를 보면은 0.3% 줄었습니다. 이것도 직전 달이 0.1% 감소보다는 부진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내구재 수주 쪽이 있어서의 조금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섹터 가운데서는 뭐 금융, 헬스 그리고 에너지 또 기술 관련된 종목들의 혼조가 좀 나타났는데요. 맵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애플의 주가가 0.81% 올랐죠. 장중에 상승 전환을 했는데 여러분도 밤사이 요 내용 보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애플이 그동안 그러니까 2014년에 요 애플카 이야기를 처음 시장에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 만에 전기차 생산 계획을 전격 캔슬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했는데 이게 이제 애플이 직접 발표한 건 아니고 내부 소식통, 그러니까 암암리에 이러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내부 소식통을 통해서 블룸버그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금 자동차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2014년 그러니까 딱 10년 만에 이걸 안 하겠다라는 내용이 전달이 됐고 스페셜 프로젝트 그룹이라고 전기차 관련된 팀이 따로 있었는데 여기에도 관련한 직원들만 거의 2,0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원들의 상당수가 이제 더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AI 쪽에 있어서의 부서로 옮길 것이다라는 내용이 함께 전달이 됐습니다. 지금 2019년에도 정리해고를 애플이 했었는데 조직 개편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에 따른 조직 개편을 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가가 1% 가까이 올랐는데 여기에서 더 좀 재미났던 반응은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X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이제 애플이 이렇게 전기차 사업 안 하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뭐 이렇게 충성인지 경례인지 하는 그런 이모티콘과 함께 환영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한 글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참 일론 머스크답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애플의 주가 0.8% 뭐 이것 때문에 올랐는지 아니면 또 AI 쪽에 더 집중하겠다라는 모멘텀을 긍정적으로 산 건지 주가는 0.8% 올랐는데 이제 애플을 참 좋아하시는 애플 생태계에 빠져서 다 모든 것이 애플인 분들 많으시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애플 카까지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 샤오미가 그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에서 공개한 그 샤오미 차 보셨죠? 굉장히 뭐
포르쉐와 비슷하다라고 뭐 이렇게 호평인지 모르겠는데 전달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AI 기술이나 그 자율주행 기술이 레벨 3가 구현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전달됐는데 애플은 또 여기서 포기했다라는 게 저는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포기한 거 맞죠? 애플이 접는 폰도 포기하고 이번에 전기차도 포기하고 자꾸 이런 걸 내려놓으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성장 동력으로 마련할 건지가 저는 참 궁금합니다. 또 다른 M7 종목들 가운데 구글과 메타도 함께 올랐고요. 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 생성 관련해서 서비스 중단 소식과 함께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빠졌는데 밤사이 반등하며 0.97% 올랐고요. 메타의 주가는 1%대 강세,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약보합권, 엔비디아도 0.49% 소폭 하락했고요. 아마존의 주가 어제 이제 다우지수에 편입이 됐죠. 0.6%대 하락을 했고 테슬라가 장중보다는 상승폭 많이 줄이면서 마감됐네요. 0.17% 장중에는 좀 더 올랐었는데 아쉽게도 0.17% 강보합권 마감이 됐습니다. 포드와 GM의 주가도 각각 1% 미만의 상승 보였고요. 어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새로운 HBM 3E를 공개를 했죠. 근데 요거 이제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종목들의 좀 하락을 야기시키는 모습이었는데 2.67%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고요. AMD의 주가도 1%, 퀄컴도 함께 올랐습니다. 반면 인텔과 브로드컴은 1% 미만으로 좀 쉬어갔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 있어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릴라일릴리, 암젠 등의 종목들은 좀 빨간불 켜면서 혼조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실적 발표했던,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실적 발표 소식 전해드렸던 줌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에 주가 장중에 상승을 했고요. 소비 관련해서 로우스 그리고 메이시스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로우스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맵이 순서가 다 달라져가지고 여기 제일 아래 홈디포 바로 옆에 HD 바로 옆에 로우스가 있습니다. 홈디포도 1% 올랐고 로우스도 1.76%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치를 웃돈 매출과 순이익 발표하면서 주가가 2% 가까이 상승 마감을 했고요. 메이시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장중에는 6%까지 올랐다가 3% 정도에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 호실적도 실적이었지만 앞으로 매장 150개를 폐쇄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히려 시장에는 또 호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고요. 유니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실적을 좀 안 좋게 부진하면서 주가 하락했고 제일 어제 아마 뉴욕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게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제가 120% 올랐던 걸 확인했는데 비만 치료제 임상 시험에 관련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급등을 했고요. 무려 12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코인베이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등의 종목들도 상승하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뉴욕 증시는 비트코인 가격 급등 그리고 실적 발표한 기업들 여전히 좀 혼조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 관련한 기업들은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다른 비만 치료제의 광풍을 불러 일으킬 만한 종목도 등장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느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그게 우리가 맞는 투자의 방법인지 한번 가늠해보는 시간 심층 인터뷰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이제 막 45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이번에는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이 다 비트코인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 이렇게 막 57,000달러도 장중 돌파한 거 보고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 먼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글로벌 분위기를 좀 반영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분위기라는 분위기? 거는 기본적으로 AI라든지 이런 기술에 대한 어떤 관심, 이것이 최근에 이제 글로벌 자금의 위험 자산 선호하고도 사실 좀 결부되면서 비트코인 가격 자체를 상당 부분 이제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금의 이동이 좀 위험 자산으로 지금 쏠리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올해 저도 그렇지만 당초 올해 이제
글로벌 경제를 예상할 때 성장 자체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좀 많이 깔려 있었던 건데 그 우려 자체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많이 좀 희석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성장률도 보게 되면 올해 생각보다 상당히 또 2%대 뭐 다들 1%대 얘기를 했다가 뭐 2%대 지금 성장 흐름을 좀 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또 유럽이나 뭐 일본 경제 같은 게 뭐 침체라고 하지만 오히려 좀 바닥을 다지는 분위기. 뭐 오늘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뭐 경제 지표 서프라이즈 지수를 보게 되면 전 세계가 동반해서 좀 상승 흐름을 좀 가는 어떤 이러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고요. 어제 아직 뭐 발표는 안 됐지만 G20 재무장관에서 올해 성장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우호적인 지금 발표문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는 어떤 얘기들 봐서는 올해 이러한 그 성장에 대한 우려 이러한 것들이 많이 조금 리스크 자체가 좀 약화된 것들이 글로벌 자금으로 하여금 좀 위험 자산 쪽으로 좀 다가가게 하는 그런 좀 동력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어쨌든 열심히 그래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 시장은 좀 적극적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물론 외국인은 최근에 뭐 저 PPR 뭐 이슈다 하면서 들어오긴 했는데 참 어제 시장도 보면은 아쉽기만 한데 자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서 쫙 이제 올랐다가 다소 뭔가 다시금 차분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건데 뭐 PC 가격 지수 발표하기 전에 뭐 관망신지 아니면은 지금 시장 분위기는 뭐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요새 제가 이제 자료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네. 미국 증시의 렐러티브, 그러니까 이야기거리 자체가 조금 약간 빈약해진 것이 아닌가 좀 할 생각. 얘기가 없어지고 예. 뭐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하나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우리가 지난해 이제 11월부터 미국 증시 자체가 상당히 이제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11월, 12월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거리 자체는 이제 금리 인하였죠. 디스인플레이션. 네. 그래서 뭐 자금들 자체가 뭐 최근에 얘기하는 뭐 위험 자산을 선호한다 해서 뭐 에브리싱 랠리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작년 11월, 12월에 어떤 메인 랠러티브라고 하면 올해 들어와서 사실은 가장 큰 이야기거리는 사실은 AI 사이클이었죠. 뭐 지금 엔비디아로 대변되는 지금 이 AI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올해 또 한 번 이제 주식시장을 또 한 번 레벨업 시키는 이러한 요인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된 이후 조금은 이제 그 AI에 대한 그 뭐랄까요 좀 업된 분위기 자체가 조금은 좀 이제 숨고르기를 가는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어제 그 뭐 많이 뉴스가 나왔겠지만 이제 제미나이에서 이 생성형 이미지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일론 머스크 자체를 흑인으로 그리고 하는 좀 오류를 발생하고 전체적으로 좀 평양성을 보였다라는 것이 한편에서 보면 AI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좀 많은 희망을 갖고 기대감이 값졌지만 이런 오류도 있을 것 같고 조금은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좀 우려감도 한편에서는 좀 AI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뭐 가뜩이나 조금은 좀 가파르게 좀 달려왔던 부분에서는 좀 숨고르게 할 수 있는 조금 하나 이벤트 뭐 작은 이벤트가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장의 또 하나 이제 화두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시점에 대한 부분들이고 지난주죠. 뭐 연준 인사들이 뭐 대부분 다 이제 좀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경계감 자체를 상당 부분 이제 좀 경계하는 이러한 얘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주목되는 거는 금리 자체가 그렇게 튀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또 오히려 달러는 전반적으로 보면 뭐 오히려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인다라는 부분 자체는 그 시장에 있어서의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떠한 그 뭐랄까요 기대감 또는 뭐 우려 이러한 것들이 이전만큼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지 않는 모습이 최근에 주식시장 자체가 조금은 이제 정체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좀 가고 있고 결국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와 올해 메인 테마였던 두 가지 이슈,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부분하고 AI 사이클에 대한 어떤 좀 강한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거나 또는 뭐 금리 인하 사이클이 뭐 지연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뭐 주식시장 자체가 좀 조정을 받고 하는 뭐 이러한 모습일 텐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지켜보자라는 분위기 자체가 좀 확산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오늘 뭐 내일이죠. 내일 이제 PC 물가가 나오고 다음 주에 이제 뭐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또 미국의 고용보고서 쭉쭉 연달아 나오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 6월 금리 인하가 이제 컨센서스로 잡혀 있는데 네. 그 컨센서스 자체가 과연 이제 흔들리느냐. 만약 그것이 흔들린다라고 하면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거고요. 만약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신뢰 자체가 더 커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그때는 다시 렐러티브 이야기거리가 다시가 이제 금리 인하로 옮겨가면서 주식시장 자체가 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기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그러한 그 금리 인하라든지 AI 사이클에 대한 조금 뭐 강한 어떤 모멘텀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이야기거리 자체가 조금은 더 부각이 돼야 시장 자체가 조금은 뭐 올라가든 조금은 약간 조정받든 그러한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사실 저희가 그동안 워낙 이제 매크로 관련한 변수들이 많았고 항상 그 변수에 따라서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쑥 지나갔는데 이제는 그런 내용들이 그다지 많이 전달되지도 않고요. 시장에 크게 반영도 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이슈를 찾게 되는데 지금 딱히 고개를 이렇게 돌려봐도 다른 이슈가 잘 안 보입니다. 예. 그럼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이렇게 웅크리고 우리도 그런 이슈가 좀 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예, 뭐 미국 증시 상황 자체는 조금 이제 뭐 그동안 너무 달려왔으니까 조금 이제 쉬었다가도 뭐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될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좀 다행스러운 건 최근에 분위기 자체가 미국은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증시 자체가 강하게 조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예, 뭐 그동안 사실은 중국 증시가 워낙 안 좋았고 해서 올라와야죠. 예, 뭐 중국 증시의 반등이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최근 그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나스닥 지수 자체는 이렇게 엇갈리죠. 예, 조금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 우리가 중국의 기술주 관련된 선전 종합 증시 자체는 2월에 들어와서 아주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화권 증시 같은 경우 뭐 선전 증시를 제외하고는 올해 하락분을 대부분 다 플러스로 다 돌려놓은 2월 들어와서 이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중화권 증시에 대한 관심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조금 커지고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위험자산 선호하고도 사실은 일맥 어느 정도는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중국 증시가 이렇게 좀 튀었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일단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반영이 됐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UBS 자료이긴 하지만 올해 중국 그 국가대표 펀드라고 얘기하는 중국의 이제 국가 자금들 자체가 중국 주식을 얼마 정도 매수했냐면은 한 4,100 위안 정도, 4,100억 위안 정도. 그거 달러로 따지면 한 53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지금 순 매수 규모가 사실은 좀 들어왔고 거기에 이제 그 중국 정부가 각종 이제 그 펀드들로 하여금 이제 대량 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엄격하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팔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대표 우리나라 연기금 이러한 것들이 동원돼서 지금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이렇게 상당히 좀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분석에 조금 따르면은 2015년에 그 지금과 같은 좀 주식 시장이 워낙 안 좋았을 때 국가대표 펀드가 얼마 정도 매수했냐면 1조 위안을 넘게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100억 위안 매수했으니까 만약 2015년 사례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뭐 그 정도의 4,000억 위안 넘는 규모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도 있다는 단순 계산이 나오죠. 물론 네. 중국 정부가 그 정도를 할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여하튼 중국 정부가 조금 부양 의지 자체가 지난해와는 좀 달라졌다라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더구나 지금 다음 주에 뭐 가장 중국의 큰 이벤트죠. 양회 전인대회가 사실은 이제 개최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 그 전인대회를 앞두고 나서는 조금 이제 시장 분위기를 여하튼 조금 좀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보석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워낙 사실은 중국 증시가 이제 사실상 폭락이죠. 폭락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약간은 좀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이기도 있고. 네.
또 중국 정부의 어떤 부양 의지 자체도 사실은 좀 강하게 있어서 다음 주에 양회에서 만약 조금 중국 정부의 성장 의지 자체가 조금 더 강하게 내비친다라고 하면 중국 증시 자체가 추가적으로 좀 반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얘기 자체는 그동안 사실은 저희가 뭐 AI라든지 뭐 이러한 쪽으로 사실은 이제 모든 자금 자체가 상당히 좀 쏠려 있던 분위기 자체가 다소는 조금 이제 리밸런싱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업종별로 좀 리밸런싱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저희가 조금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네.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많이 소외됐던 뭐 원자재라든지 뭐 이러한 쪽에서 뭐 가격이 오르는 게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딱 달가운 부분들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너무 한쪽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분명히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최근에 조금 이렇게 좀 강하게 반등하는 흐름 자체가 다음 주 뭐 이렇게 좀 3월 한 달 동안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뭐 미국 증시가 조금은 좀 쉬어가는 그 텀에서 뭐 아시아 증시라든지 이러한 쪽에서의 어떤 그 흐름 자체는 밸런스를 좀. 예,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좀 답답하고 지금 전 세계는 다 오르는데 우리만 사실은 이렇게 좀 답답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만 2월 달에 지금 외국인 순매수는 상당히 좀 강합니다. 지금 어제까지 기준으로 보면 거래소 기준으로 한 7조 원이 넘게 사실은 좀 들어왔거든요. 그 외국인의 자금 성격에 대해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저 PBR 관련한 종목들을 산다는데 결국에는 그런 게 아니라 성장주 중에서 저평가된 기업을 산 것이다. 예, 예.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부 레벨업된 그 정책 기대감도 분명히 있긴 네. 있었겠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무래도 성장 기업의 중심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뭐 자동차라든지 뭐 하이닉스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분명히 반영된 거에다가 거기에 이제 레벨업에 대한 어떤 정책 기대감 네. 이러한 것들이 같이 맞물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중국 얘기를 드리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증시가 그동안 이제 좀 짓눌렸던 부분에 있어서 원인 중에 보면은 중국 리스크가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이렇게 반등을 하고 중국에서 뭐 아직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어떤 강한 시그널은 없긴 하지만 중국 중화권 전반적으로 이게 회복이 되는 분위기 자체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시나리오는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이 그렇게 보면은 더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네. 또 국내 수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화권 중국 경기와 관련돼서 제가 조금 이제 우리나라 측면에서 또 전 세계의 어떤 반도체 경기와 관련돼서 조금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네. 화면에 이제 좀 저희가 그 우리 중화권 수출을 쭉 우리나라 전체 그 5대 반도체 수출국의 최근 수출 증가율을 이렇게 쭉 그려놨는데 네. 혹시 홍콩이 그 1월달에 반도체 수출이 얼마가 늘어나면 200%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홍콩 수출이 예, 거죠? 홍콩 반도체 예. 수출이. 오, 왜 이렇게 늘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뭐 기저 효과도 있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화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부양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여하튼 중국도 이 그 뭘까요 이 AI라든지 이러한 기술에 대한 어떤 성장 의지는 분명한 부분들이고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반도체 이러한 쪽의 수요 자체는 여전히 강하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본토도 보면 1월달에 한 44%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2월달 아직 뭐 집계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2월달도 상당히 강한 지금 반도체 수출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보면 최근 말씀드린 중화권 증시의 전반적인 상승 자체가 우리의 어떤 지금 어떤 저평가 이 부분에 있어서의 또 다른 돌파구가 사실은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이 흐름 이거는 전반적으로 결국 그 위험자산 말씀드린 위험자산의 어떤 선호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부분이 좀 분명히 반영이 됐다라는 측면 거기에 중국에 대한 어떤 부분이 조금은 가미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조금 답보 상태였던 이 CRB 지수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지수 자체도 조금 좀 상승을 하면서 조금은 좀 업종별로 보게 되면 조금 좀 매기 자체가 좀 확산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좀 트리거 역할을 좀 중국이 좀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조금 좀 긍정적으로 봐서는 좀 그렇게 좀 예상을 그러니까 좀 해볼 수 있는 것 그게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확산이 되고 이렇게 좀 소외됐었던 시장에 대한 좀 반등이 나오면서 밸런스를 맞춰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결국에는 다 같이 손잡고 올라가는 좋은 분위기일
인 건지 아니면 그동안 혼자 올라갔었던 미국이 뭔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빌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이 뭐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건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미국이 조종을 받는다 뭐 이러한 얘기를 하고 뭐 그래서 다른 지역에 오른다 이 얘기는 아직 시나리오 상으로 맞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결국 미국이 조종을 받으면 전 세계는 다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래서 차별화라는 부분 자체는 저는 이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좀 긍정적으로 봐서 미국이 나홀로 독주였는데 그 네. 나홀로 독주 현상 자체가 조금 무마되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가 조금은 최근에 감지되고 있는 것이 네.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그 각국의 그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경제지표가 얼마만큼 잘 나오느냐라는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최근 긍정적인 거는 지금 미국, 유럽, 미국이 다 플러스권으로 갔다는 거죠. 중국도 좀 올라가네요. 네, 그래서 이게 지난해 초에 지난해 초 기억하시고 알겠지만 지난해 초에 전 세계 증시 자체 우리나라 증시도 상당히 이제 많이 오른 그 당시가 보게 되면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을 한다 뭐 하면서 글로벌 서프라이즈 자체가 유럽, 미국, 중국이 동반해서 상승 올랐던 경우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것이 조금 그때보다는 미약하긴 하지만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라고 보게 되면 그동안 저조했던 유럽 또 중국, 아시아의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동참한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세계 경기 자체가 서울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는 올해 조금 양호한 흐름으로 사실은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좀 뭐 글로벌 자금의 흐름 뭐 이러한 것들이 뭐 갑자기 위험 자산을 선호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네. 전반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로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최근에 이제 지난주죠.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그 축포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40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예. 일본은 여전히 어떻게 좋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본을 이제 저희도 이제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펀더멘탈하게 봐서는 뭐 그렇게 강하게 뭐가 좋아지는 건 사실 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의문인 예. 게 경기가 이렇게 안 좋다는데 증시는 왜 이렇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일본 증시는 몇 가지가 조금 맞물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 자체는 슈퍼엔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뭐 밸류업 뭐 일본 거를 차용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일본이 지금 뭐 밸류업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뭐 신자본주의라는 어떤 그러한 지금 정책을 내면서 여러 가지 지금 일본이 안고 있던 그동안의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 가계 자산들이 이제 예금 편중하던 거를 이제 주식시장으로 좀 옮긴다든지 또 인구 문제를 뭐 건드린다든지 또 일본은 대표적인 아날로그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디지털 문화가 더 뭐 다 장인 정신에서 뭐 100년 가게는 있긴 하지만 종이로 뭔가 쓰고요. 뭐 증권 계좌 하나 개설하는데 뭐 며칠이 걸리는 이러한 조금 아날로그인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한계가 왔기 때문에 디지털로 전환한다. 뭐 이러한 움직임을 좀 가지면서 거기에 이제 공급망에 대한 어떤 수혜도 사실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맞물리면서 일본 증시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은 이 부분에서 참 취약한 부분인데 왜 일본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느냐라는 부분 자체를 보면 일본은 대장주가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장주. 예, 일본 대장주는 지금 뭐죠? 예, 좀 정리를 해왔는데 표로 보시게 되면 네. 우리가 뭐 M7 뭐 이런 얘기하는데 최근에 미국은 이제 AI5 얘기를 뭐 하고 있고요. AI5.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 마이크로, 뭐 TSM 대만이긴 하지만 TSMC, AMD, 뭐 브로드컴에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AI와 관련된 것이 이제 주도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은 사무라이 7이라고 이제 통칭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도요타하고 이제 스바루가 자동차 회사가 있고요. 우리가 뭐 지금 워렌 버핏이 투자한 미쓰비시 상사 거기에 나머지 이제 반도체 장비와 같은 것들이 지금 사무라이 7으로 이제 포함되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라이 7에서 이 반도체 장비 자체가 이렇게 4개나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일본이 이러한 공급망 쪽에서의 상당한 수혜 뭐 이러한 것들을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실제 지금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일본의 그 대중국 수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중국에 뭐가 안 나갈 것 같긴 하지만 유야무야로 사실은 중국으로 들어가는 물량 자체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거기에 일본이 그 부분에서 뭐 미국과 이렇게
동조를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실익을 상당히 챙겨가고 있다라는 것이 잘하네요. 상당히 이제 조금 거고 뭐 유럽은 뭐 그래놀라즈라는 뭐 여러 가지 한 여러 한 개 종목이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는 이러한 대장주가 사실 없다는 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AI가 있고 반도체가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약사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제약세, 있다는 반도체, 것을 그리고 확인해 명품 볼 수가 소비 있는데 뭐 이 정도 세 가지로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빈약하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증시가 올라가지 못하는 2차 전지도 있었었고 반도체가 있었는데 다시 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또 들고 그러니까 많이 삼성전자가 올라서. 이제 결국 대장주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이 TSMC라든지 이러한 쪽에 계속 좀 밀리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뭐 그 HBM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조금 경쟁력에서 오히려 좀 밀리고 있다라는 네. 부분도 결국 이제 대장주에 이제 포함되지 못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업종으로 봐서 이렇게 조금 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업종 뭐 이러한 것들이 좀 부재한 것들이 지금 증시가 우리는 계속해서 답보 상태를 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말이 조금 셌지만 일본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러한 사무라이 세븐이라는 부분 자체가 여전히 좀 건재하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들이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슈퍼엔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화면에도 있지만 이게 음영으로 표현된 게 이제 일본의 슈퍼엔저 기간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95년 역프라자 합의 이후에 가장 긴 엔저 국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슈퍼엔저라는 게 우리가 뭐 그동안 사실은 좀 간과했던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게 대표적으로 도요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큰 수혜를 사실 좀 얻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일본의 소비가 안 좋다라고 하지만 지금 일본으로 들어가는 관광객은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대표적이죠. 우리나라 대부분 다 지금 일본으로 가시는. 그러니까 그 관광객이라는 게 또 일본의 소비 경기를 사실은 또 끌어올리는 부분에. 그러니까 거기에 역할이 슈퍼 엔저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일본의 지금 슈퍼 엔저 뭐 다른 정책이야 뭐 우리가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슈퍼 엔저가 그러면 끝나겠느냐라는 것이 일본 증시하고는 상당히 큰 연관관계가 있는데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분기에 일본 은행이 뭐 우리가 통화정책 전환 뭐 이러한 것들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부분이고 하고 어제도 이제 일본의 물가가 뭐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나와서 결국 정말 2분기에 그 일본 은행이 이렇게 통화정책 전환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네. 설사 하더라도 지금의 그것이 강한 어떤 긴축을 의미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뭐 금리를 올린다든지 네. 지금의 양적 완화 자체를 완전히 축소하고 미국처럼 이제 출구 전략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엔화가 강세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한 130엔 정도에서 결국 강세가 이제 멈추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엔저 현상 자체가 상당히 유지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기업들은 상당히 유리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네. 또 말씀드린 대로 공급망에 있어서 뭐 지금 일본의 TSMC가 이제 생산을 이제 했던 뭐 그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일본의 어떤 산업이라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부활하는 모습들 자체는 결국 일본 주식시장 자체가 상당 부분 좀 양호한 흐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펀더멘탈하고는 좀 약간은 별개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또 대외의 여건 또 환율 뭐 이러한 것들이 일본 증시의 어떤 상승 흐름 자체를 당분간 좀 지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뭐 중국, 일본 다 돌아봐도 우리나라는 뭐가 부족한 건지 또 뭐가 지금 필요한 건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한 퍼즐이 좀 잘 맞춰져서 우리도 뭔가 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지기를 뭐 그런 거 뭐 세븐, 뭐 파이브 우리나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심층 인터뷰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